태조 이방원이 쉬어갈 때 차량용 반도체 차차가 그 차차거리 간다. 그럼 차량용 반도체 일단 이번 주에 움직임이 좋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이 있었죠? 한미 반도체, 픽셀 플러스, DB하이텍은 내가 왜 꼭 집었냐면 눌렀다가 문제 해결하면 이게 갑자기 7, 8만 원까지 그냥 슈티 나올 수가 있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앞서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12,000원단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하셨잖아요. DB하이텍도 지금 손실이 뭐 30% 40%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추가 사셔야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5만 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것도 보아 마음에 봐. 4만 원, 5만 원 마음에 봐. 그리고 트레이딩은 5만 5천 원과 6만 5천 원 왔을 때 DB하이텍? 5천 원 단위로. 근데 선생님 DB하이텍은 뭐 5천만 원까지 살 수 있는 종목, 뭐 1억까지 살 수 있는 종목 어느 정도예요? 너는 억대로 할 수 있는 그래요? 왜냐하면 또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살 수는 있는데 자기가 대주주 될까봐 걱정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 DB하이텍이니 칩셋이든 이런 쪽을 해야 되는 장이 직금장입니다. 삼성전자는 노상 그 롱숏이나 이 파생 쪽이나 이런 것들 봐서 나는 3년간 박스피 같은 게 삼성전자 박스. 그리고 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가장 상담을 많이 받는 게 삼성전자 내년도 그 전세자금 대줘야 될 때 그거를 삼성전자 샀는데 7만 원에 사셨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돈 계시니까 내가 그랬어. 메꾸시라고. 그리고 기다리시라고. 한 3년. 선진국 지수 편입될 때까지. 그럼 선생님 아까 이재용 부회장 6만 2천 오면은 부자 뛸 것 같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박스로 보신다는 말씀은 그러면 만약에 6만 2천 갔으면 부자 딱 급하게 뛰고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짤 떼어서 회장 되셔도 칠자 보기는 힘들 것 같아. 추세적인 상승으로 쫙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니, 수급이 들어와야 돼. 수급이. 주먹이 계속 때리는데 그게 개선되려면 실적이 개선되든지 시장이 바뀌어야 돼. 그럼 시장 바뀔 게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된 거거든. 근데 선진국 지수 편입이 최고 빨라봐야 2025년 하반기. 3년 남았네요? 3년에서 5년 사이야. 그때 2025년에 관찰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단계별.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7년이라고. 전세자금 그 인역 그게 해결이 돼? 안 되지.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그 2021년도 1월달 그때 경고했지. 블랙록이나 이런 데 인맥이 있어갖고 25조에서 30조 팔 거 같으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9만 원가 뭐든지 오니 삼성전자 소부장이었어. 이거 10만 전 간다. 막 이럴 때. 지금 얼마야? 나는 5자는 이건 상상도 못. 한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봐. 그때도 댓글로 악성이 말이 되냐. 근데 정확하게 오늘까지 외국인 카운팅 해보니까 26조를 팔았더라고. 26조. 그거를 우리 용감한 개인 투자자들이 47조를 샀어. 국민주 된 거지. 국민주 됐으니까 못 가는 거야. 그 옛날에 액면 분할했을 때 가격이 한 주당 5만 원대였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500원 예측한다 내가. 500원 그래도 올리면 선생님 웃긴 게 시장이 막 하락했는데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밀려나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빨간불 켰다고 마음의 위로가 조그만 게요. 야 플러스 100원 이게 위로가 되냐? 왜냐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올랐잖아. 이게 더 빠지진 않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상승을 했잖아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금요일장 영향을 받으면서 좀 밀려났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웠나요? 오늘 삼성전자는 얘네들이 이제 90만 주를 샀어. 외국인이.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우리가 얼마를 오면 때린다고 그랬지?
15,000원. 15,000원. 어, 근데 왔어? 올랐다가 살짝 좀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진 않았지만 아유, 그래도 우리가 조금 12,000원 빠지잖아요. 아, 뭘 빠져. 아니 사람 심리가 이렇게 오늘 빠지니까. 12,900원이네. 어? 아니, 요번에 13,500원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12,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오늘 12,900원이네. 음. 그냥 15,000원을 딱 거나요. 음. 그래서 15,000원 뚫는 으쌰 나올 때 SNS 택 같이 그럴 때 반 팔자고. 언제 오는데? 몰라요. 금년 안에 오만 하자고. 근데 지금 이쪽이 에너지가 계속 살아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폐배터리 다음에 찍어드린 게 한미반도체, 픽셀 플러스, SNS 텍, 칩셋 미디어. 그래서 먼저 온 것들 팔고 그 중에서 안 온 걸로 자꾸 이동하는 요쪽으로만 포트 50% 잡아서 연말까지 해도 좋다. 어? 에너지가 이쪽이 들어오거든. 그 선생님 지금 상대적으로 덜 상승해서 매수가 가능한 건 뭔가요? 저 한미반도체는 아직도 사도 돼. 픽셀 플러스는 어때요? 지금? 픽셀 플러스는 8,000원대면 살래. 아직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뒤풀이 파동 한번 또 이게 샥 가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안 빠져 얘. 어? 안 빠지면 9,000원. 강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또 치고 나가 있어. 12,000. 차라리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이제 고가권 이렇게 좀 상승을 한 다음에 빠지지 않고 좀 버텨주는 종목들은 또 다음에 더 조금만 가. 다음에 시장이 더 가. 그게 도와줘도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본 게 한미반도체도 좋아 보이지만 저라면 픽셀 플러스가 훨씬 더 위치가 괜찮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 투자하세요. 알바 뛰어야겠네요. 그거 뭐- 알바몬. 봐봐. 삼성 엔지니어링 안 빠져. 안 빠져. 삼성 오늘도 올랐어. 오늘도요? 오늘도 올랐어. 왜 올랐어요? 그 네온 그 기대감 현재 때문에. 오잖아. 가까우잖아. 사우디나 해외의 모든 플랜트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재용 부회장의 거버넌스 속. 그러니까 지금 급락해도 롯데 지주가 잘 안 빠지는 것 같지. 삼성 엔지니어링도 제대로 뛰게 하는 거야. 근데 어? 현대건설은 오늘 많이 현대건설 난 43,400원에 지지할 줄 알았거든. 오늘 거기도 좀 그러니까 건설주 툼의 반대 거기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옴시티에 같이 묶여 있더라도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은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조금 이렇게 조금 같은 섹터에 있어도 각각의 업종별로 또 조금씩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오르는 거 봐.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런 게 강한 거야. 삼성전자 강할 땐 이제 이거 3만 원 뚫는다 이거. 그럼 선생님 아예 월요일장에 이제 좀 지켜줬던 종목들 위주로 딱 체크해보고 시세 어떻게 붙나 보고 딱 아니 네옴시티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분간 뭐 아파트나 또 대림 비행코나 주변 주식들을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대장으로 가는 거. 난 대장으로 가라고 그래. 또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뭐 여러 가지의 그 일본 여행하고 말이지. 우리가 하나 투어가 대장이라고 했지. 이번에 64,500에서 지금 6만 원 초입에 와 있어. 살짝 깰 수도 있어. 나라면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장할래. 하나 투어. 아시아나항공보다? 안 그래도 이거 조금 다음 이슈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선생님 9월 26일부터인가? 외부 마스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리오프닝 관련주도 오늘 막 떠들고 하는데 뭐 여행, 항공, 카지노, 화장품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다 밀려났어요. 그렇지 당연히 화장품 넣어. 그래도 화장품 넣어. 화장품 넣어. 카지노 넣어. 큐칸. 카지노 넣어. 오히려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카지노나 화장품은 외국 사람들이 오는 수요에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돼. 그 수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은 괜찮지 않아요? 원료 막 이런 거? 한번 뒤져봐라. 우리 화장품이 왜 이렇게 박살났냐? 중국? 그렇지만 중국이 아니라 매출향이 일본이나 뭐 유럽향이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매출단 한번 100으로 놓고 뒤져봐. 사실 아모레 퍼시픽도 제가 찾아봤는데 유럽이나 이런 쪽들 한다고 해도 10에서 20% 정도 되게 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일본향 매출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좀 써줘야 돼. 오히려 열심히 발라야겠는데요,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싸주면 모를까. 나는 화장품 에너지는 내년 3월까지 넣어. 카지노도 넣어. 엔터도 넣어.
여행.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 난 20, 30대 스트레스 풀러 일본 갈 것 같아. 그러면 JTC 어때요? 일본 면세점 관련. 아, 그래서 하라고 그랬잖아. 왜? JT. 그러니까 세 개 딱 찍었잖아.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JTC. 흰색이랑 안 해. 그저 면세점 안 해. 면세점. 면세점 안 해. 호텔 신라 뭐. 면세점 안 해. 노노? 그냥 호텔 신라나 호텔 신라는 이부진 씨가 담보 잡아갖고 거버넌스가 좀 있고 붙자 뛴다는 게 거버넌스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에 엮어갖고 그나마 장기적으로 좀 볼래. 호텔 신라나 호텔 신라 우선은. 그러니까 호텔 신라도 같이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그 명확히 업황이나 면세점 보는 면세 게 이런 게 이런 거 아니라 아니야. 거버넌스. 그냥 거버넌스. 그런 느낌. JTC 선생님 그 현재 위치 어떤가요? JTC. JTC는 JTC가 얼마 전에 완전 주가 완전 바닥을 쳐가지고 막 힘들어하셨던 그 기억이 좀 몇 달 전에 있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이건 아직까지 뭐 움직임이 적거든. 근데 요즘 제주도를 가도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서 JTC가 지금 2,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3,500원 넘었다가 윗골이니까 이거는 5,000원 넘을 때까지는 주무세요. 121선이 4,500원이니까 아직도 하락 추세야. 그러니까 하락 추세 종목들은 이렇게 요새는 어떠냐면 121선이 위에 있고 하락 추세에서 제자리 뛰기 하다가 120선 으쌰하면 꼬리 달려. 그런 패턴이 유행이야. 그리고 눌림목 주고 치고 나가는 게 진짜야. 그런데 그런 것들 이용하는 게임이야. 그래서 선생님 JTC를 살까요? 차라리 하나투어를 갈까요? 나는 하나 투어. 이게 조금 시장이 출렁거리고 위험하니까 차라리 좀 힘 있는 쪽으로 모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어떠냐면 쫄병들은 대장이 다 성공한 다음에 따라가는 스타일일 것 같고 대장도 실패하는 상황인데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다. 대장을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하나투어 지금 매수 가능해요? 아니 이제 판 거를 다시 진입하는 단가가 6만 원 지지냐 깨냐. 깨면 난 무조건 할래. 6만 원 깨면요? 이번에 보면 얘가 제법 많이 갔어요. 옆으로 단가가 4만 8천 원, 5만 원란 말이야. 네. 6만 4천 원까지 갔단 말이야. 오늘 딱 5만 8천 원이야. 5만 8천 원. 그러니까 오늘 6만 원 깼잖아. 네. 21선이야. 그래서 그리고 상승폭의 딱 반이 5만 5천 원이야. 그래서 오늘 자료에다 전략을 세웠어. 5만 8천 원과 5만 5천 원에서 모아서 사세요. 이렇게. 그러면 5만 5천 원이 깨지면 좀 그걸 5만 5천 원을 대두로 잡고 좀 봐야 되는 아니 나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5만 5천 원과 5만 8천 원 샀어. 떨어졌어. 냅둘래. 추가 매수는 직전 저점 깰 때 할래. 오히려. 그렇게 계획 잡아야지. 뭔가 5만 7, 8천 원 샀는데 5만 5천 원 끊었다가 이게 무슨 파생 옵션 매매냐? 아유 그냥 돈이 여기저기 다 묶여버리니까 이렇게라도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나아. 그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환율 관련해서 수혜주 피해주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이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환율 피해주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웹툰 관련해서 웹툰을 많이 안 보니까 또 환율 관련해서 일본에서 매출이 큰데 엔저가 계속되다 보니까 매출단이 잘 안 들어온다 이러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하락하는 요인 중에 좀 기술적 하락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서요. 그거 뭐 일부지.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도 1년 동안 안 해. 아직도? 그냥 쳐다보지 마. 그러니까 전 정부 에너지는 쳐다보지 마. 아직 검찰 칼이 아직도 정권 교체 아직 안 됐어. 위만 잡았지 하다 안 잡는데 2년 걸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막 네이버가 이기고 카카오가 이기고 계속 막 들쭉날쭉 했던 거 막 3위 되고 4위 되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락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경고해 드렸어. 그거는 합리적 기업을 오지 말고 권력의 정치적인 파워 게임의 이동으로 봐라. 그래서 15만 원대 옛날 방송 틀어보세요. 다시 보기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부러집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얼마 달리는데. 그러네요. 맞아요. 어? 무슨 소리냐. 저기 미쳤다. 무 선생 미쳤다. 돌았다. 카카오가 7만 원 그때 반토막 된데 반토막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보기 보시면 제가 그 영상 소개 글에 이거 촬영을 언제 한 건지가 적혀 있어요. 저희가 거의 금요일에 촬영을 해서 제가 새벽까지 편집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촬영 날짜가 금요일이면은
그 다음날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업로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아직 그러니까 전혀 뭐 하지 마요. 카카오 네이버 하느니 카카오 네이버 하느니 새로운 에너지 원전 건설 K건설 이제부터 시작인데 떼탄 거 하지 말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데로 가자.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성 지금 5G, 6G, 자율자동차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3년간 하자고 2025년까지 꽃 피어서 끝났으니까. 새로운 에너지로 간다고. 그럼 선생님 5G, 6G 통신주인데 뭐또 5G 관련주 사실 코로나 와중에 2년 동안 거의 뭐 못 가다가 가끔 간헐적으로 상승하고 했잖아요. 뭐 오이솔루션 뭐 이런 애들 조금 뭐 KMW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단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꿀뜨거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T, 빅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5G, 6G 하시니까 또 그거 부품단. 관련해서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알아. 삼성전자가 반도체 이게 아니라 이제 통신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중심이 먼저 한 다음에 이게 했을 때 이제 부품단 애들이 그때 따라가는 거라고. 이 시차가 6개월에서 1년 걸릴 수 있다니까. 그냥 미리 가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한미 반도체니 그 차량용 반도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의 공장 들어가잖아. 지금 바이든이 우리 싸다기 전략 왜 때려? 아무것도 안 해줘. 와서 해야 돼. 중국은 얼마나 지금 얍삽하게 움직이냐면 지금 멕시코에 어마무시하게 공장집니다. 중국이요? 왜? 브랜드- 미국에 들어가려고 몰라.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들 그 부품 조약 때문에. 메롱 여기 해서 니네도 들어가지. 그 선생님 그거 관련해서 그 인플레 법안도 그렇고 그 미국하고 FTA를 맺고 있는 나라에 일정 비율의 부품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만드는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두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랑 호주인데요. 캐나다에서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 기업들 포스코나 이런 쪽에 열심히 해서 하고 있고 호주도 막 그렇다고 해서 그 관련주들을 좀 찾아봤는데 어떨까 해서요. 다 올랐어. 다 올랐죠. 하지만 이게 트렌드고 추세라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끝났어. 거기도. 끝났어요? 네가 얘기할 때는 이제 끝난 거야. 벌써. 미화할 거예요. 제가 말하고 나서 그때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물론 지금 그 삼척동자 다 아는 내용이야. 그 리드마. 근데 나는 바이든의 전략 전복이 바뀌어.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대로 끌고 갈 수 없어. 한번 그때 봐. 그리고 기업들이 안 따를 것 같아.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 기업들이 지네들 망하라는 건데. 열심히 다 작업해놨는데. 그러니까 좀 갖다 해서 기업들이 보이지 않게 앨런 머스크는 정권 교체 선두주자로 나설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초조함을 나타내는 게 우리나라 패싱 전략 일본한테 시켜갖고 더 만나지 말아야 돼.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중국 계속 때려. 이 전략은 장기 전략이 아니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조를 만든다? 장기 플랜 세우지. 이게 쉬울 것 같아? 10년을 끌고 가면 몰라. 다음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이 되시고. 될 수도 있지. 나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나이대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보면 우리도 봐봐. 요번에 정권의 색깔이 바뀌었잖아.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이 자원 쪽으로 관련해서 뭐 역시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LX 인터내셔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끝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말라. 말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포스코 그러면 포스코 ICT나 더 집중하십시오. 왜냐 공장 들어가면 이제는 가다해서 스마트 팩토리 이 플랫폼 이거 만드는 데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왜 하이스트를 집중하는 오히려 그런데 공장 짓고 했을 때 기초 자재들 들어가는 데를 하시고 교수님 그 철강 관련주들이 잘 갔잖아요. 그런데 뭐 오늘 부국철 이게 문배철강 뭐. 근데 주도주들 아니야. 이것도 많이 빠져가서 으쌰하고 땡이라고. 거기서 그나마 나는 하이스트를 왜 가장 집중했냐면 세아 베스트의 세아 특수강 다음 타자가 하이스트 같아.
그럼 뭐 이건 아직 오른 게 아니다. 더 오를 거다. 오를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도 분명히 누군가 네옴에다 갖다 붙일 것 같아. 내용. 우리가 잊고 있지만 11월에 옵니다. 그러니까 네옴의 연결고리로 짝짓게 해서 이것도 네옴주, 이것도 네옴주. SM도 내용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만드는지 보세요. 알겠습니다. 화이스티 같은 경우는 6,000원부터 대응이라고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품절주 성격이라 우리가 요새 보면 작년에도 전박이 따블이 갔어. 4만 원이 지금 8만 원, 7만 5천 원도 팔았는데 더 가네. 전방 다음 타자를 하이스트 찍은 거야. 그럼 한 6천 원부터라는 거는 6천 원부터 만 원도 갈 수 있고 15,000원도 갈 수 있고 뭐 6천 원부터 시작이란 얘기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태동하는 품절주들은 어느 선부터 대응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율 관련해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게임주가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측면에? 그게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유저들이 이용을 해주면 그리고 좋다. 그리고 지금 많이 빠졌다. 많이 근데 나는 게임도 하지 마세요. 날 추워지면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하니까 게임주는 이제 이런. 겨울 저거 하면 되면 내 코로나가 제어서 다시 폐쇄시키고 제2의 팬데믹 되고 물류 다 막히고 그러면 할 일이 집에서 게임하는 일밖에 없다. 그리고 만화 볼 일밖에 없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이거 해도 돼. 근데 지금 어떤 추세야? 나가자 추세야. 나가자. 맞아요.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게임 전 정보 에너지가 너무 세. 전 정보 에너지가 세. 앞으로 칼치기 막 들어와. 내가 위메이드 자꾸 얘기하잖아. 비젠트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기업 분석하지 마시고요. 팔로우 더 맨으로 가세요. 주주들의 연결고리 여기가 어떻게 엮였고 그러면 어느 정치권으로 갔는지 다 알아.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마세요. 저가 매수 하지 말자. 오죽하면 카카오만큼 그렇게 좋은 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크래프톤 펄어비스 신작 출시 모멘텀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뉴스로만 보세요. 출시하는구나. 근데 주가 보시면 정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체크를 함께 했는데 이 부분 우리가 거기서 딱 하나 했던 게 JYP하고 함께 하고 하이브를 해드렸어. 엔터주로. 근데 하이브는 그 뉴진스 새로 나온 에너지가 이제 BTS 여러 노이즈를 커버할 것 같아서 14만 원에서 18만 원. 근데 18만 원에 어떻게 알았어? 다 때리라고 그랬지. 그리고 요번에 저점을 지지하는지 깨는지 보자고. 요번에는 하이브는 내년 3월까지 안 하는데 만약에 내년 3월 전에 좀 다시 원위치 하지. 네. 12만 원 오면 할게. 12만 원이야. 지금 14만 4천 원인데. 직전 저점 깨갖고 투매 나오면. 근데 선생님 엔터주는 또 가겨울 되면 행사 많아지고 이제 코로나 이제 마스크 벗고 하면은 그런 행사들도 많아질 거니까 축제 뭐 이런 거 좀 모멘텀 있지 않을까? 지금 가을이 지금이 그거잖아. 근데 못 가잖아. 지금 난리야. 축제하고 막 이게 지금 그래요? 해외 그러면 얘 하이브는 그 아티스트가 조금 작으니까 SM, JYP 이제 겨울 들어오는데 이제는 이런 쪽은 간단히 얘기해서 겨울에 콘서트 많이 해요, 선생님. 아니 내 얘기가 그거야. 동남아 쪽하고 이런 외해 쪽에 일본 특히 그쪽에서 플러스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본 시장 한번 생각해봐. SM 일본 시장, JYP 일본 시장 느낌 어때? 우리 정부는 자꾸 다 가서 구해하는데 쟤는 도망가네 계속. 그게 도망가네. 왜 도망가? 바이든이 돼서 너 까불어 잘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 아니야. 그럼 모든 에너지가 내가 그 스튜디오 우리가 지금 잠실주경 같은 거 거기 딴지 논다고 정치권에 이런. 그럼 국내에서 하는 매출 정도는 크지 않으니까 해외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엔터주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동남아 뚫리지 않는 한 지금은 어느 나라도 힘들 것 같아. 하이브가 차라리 BTS를 지금 환율도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이런 데서 콘서트 팍 해가지고 돈 쫙 뽑아오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랬는데
정치적 갈등 에너지가 음. 그걸 죽이네요. 쉽지 않을 것 같아. 뚫기가 기업 입장으로는 뚫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더 딴지 낳고 짱돌 맞고 막 나올 것 같아. 근데 엔터주가 공연을 하고 하는데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나요? 엄청 미치지. 뭐 BTS도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음. 그런데 그 이벤트의 연결고리에 순수한 기업적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 다 엔터테인먼트는 하나의 뭔가 거기서 자금줄 열고 뭐 하면 다 연결고리들의 이 에너지들이 있어. 정치와 엔터는 방송 통신은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어. 지금 일단 이쪽은 보지 말고 우리가 주도주로 설정을 해드린 부분에서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지켜보자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YTN 그 4,000원짜리가 왜 갑자기 8,000원까지 갔겠어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니 왜 방송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해요, 선생님? 그거 칼날이야. 구조조정. 지분 확보하고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거기에 미래 에셋이 있는 거야. 현대차 그룹하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뭐 SBS나 뭐 KLN이냐 뭐 다른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왜 안 가져? 하시는 그거는 분들은 상관없어. 안 가. 내가 YTN 갈 때 그 놓칠 때 IMBC만 단타 치라고 했어. 그리고 이틀치기 단타했어. 여기 두 가지가 뭘까? 뭘까? 방통위 구조조정이야 이거. 민영화.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그 옛날에 이쪽 두 개가 네. 싸한 데야. 지금 정권이랑 뭔가 쎄한 부분이 YTN이랑 MBC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다. 사람은 싹 다 바꿔야 돼. 근데 안 바뀌어져. 절대 못 바꿔. 그러면 방통위에서 칼날 잡아야 돼. 그것도 쉽지 않아. 그럼 IMBC는 따라간 거니까 100% 매도. 100% 매도했잖아. 그 YTN은요? YTN은 8,000원 대도 잡고 다 팔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 다 지금- 팔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한 6,000원에서 5,000원대 오면 또 해도 돼. 그런데 단타밖에 안 돼. 그냥 7,500원, 5,500원 박스만 보지 이게 뭐 새롭게 뭐 10,000원 가고 20,000원 가는 자가 안 가. 원래 그게-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KT 계열사 다음 타자 사자. 쪼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구조조정 M&A 민영화야. 한국전력이 더 나. 한국전력 자회사가 낫고. 저희 한국전력 얼마 전에 기사 났잖아요. 전력요금을 한 달에 8만 원까지 인당 올려야 한다 원래는. 그 불가능해 그거. 깜짝 놀랐어요. 8만 원. 좀 불가능하고.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팔게요 지금. 그치. 그거를 위해서 니주를 깐다. 이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 그걸 그렇지. 그걸 봐. 그래서 옳지. 그걸 또 보면서 8만 원, 이게 한국전력이 뭔가 냄새가 나는구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YTN이 나온 거야. 네? YTN 대주주가 한전 KPS야. 그래서 판다. 미래에셋하고. 근데 YTN은 노조 끝내줘. 그래요? 어. YTN 다니시는 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YTN 노조 화이팅. 화이팅. 못해. 못해. 나는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한국전력만 괜찮아요 지금? 그것도 18,000원, 9,000원, 25,000원 1년 박스. 음. 진짜 요금 인상해가. 요금 인상 못해. 그냥 인상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까요 또? 아니야 박스밖에 안 돼. 그것도 박스예요? 어. 우리 이 부분은 좀 팔까요? 매각할게요 해도 그게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그치. 거예요? 계열사 에너지만 좋지. 그래서 한국전력 계열사가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런 건 하자고. 한국전력보다. 음. 그좀 한국전력은 경기 방어주로 한 조목당 10억 살만한 게 한국전력밖에 없어. 근데 목표 수익률 22,000원에 반 1,000원 단위당 나머지 다. 그래서 25,000원은 다 팔자 1년 내지 2년 목표. 그럼 한국전력 계열사 우리 세 개 말한 것 중에 지금 위치가 가장 괜찮은 게 뭐예요? 셋 중. 나는 한전 기술. 한전기술. 왜냐면 이쪽은 한전산업은 또 한전기술, 한전 KPS 갈 때 안 갈 수가 있어. 싸다 안 가. 안
망가. 돌아버리는 거지. 그럴 수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다음 주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 어떻게 될까 답답한 마음에 좀 에라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월요일장은 일단 시간은 조금 밑에서 시작을 그럼 하겠죠? 월요일날 뭘 맞추냐? 아니 그 생각을 하면 주말이 평온하게 보낼 수가 없어. 선생님께서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은 그게 안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아니, 왠지 그냥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295 행사가격과 305 행사가격이 그래, 누가 이기나 300을 중심으로 지수만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해놓고 20개 종목을 어느 걸 쇼치는지 어느 걸 롱치는지만 보세요. 그래서 쇼쳐갖고 이달 말까지 급락하는 건 SK 하이닉스 춤에 나오는 거는 사고 잘 버티는 거는 하지 마세요. 팔아요 오히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진폭의 목표 수익률이 귀신 같아도 7에서 10%밖에 안 나오는 종목들이야 이런 거. 잘 버티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팔아요, 선생님. 내가 요번에 기아 8만 원대 팔으라고 그랬지. 근데 선생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픽셀 플러스 같은 종목은 잘 버티고 있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지금 근데 아까는 사자 그랬잖아요. 그건 개별 종목의 시가 상위. 내가 지금 시가 20개 종목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시가 20개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 시가총액 20개 종목들 중에서는 잘 버티는 건 그거 빌려다가 이제 때릴 거니까. 오히려 시가 20개 종목은 투매 나올 때 한지가 가지고 떨어지는 거 잡아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8자 깨면 땡큐. 그러면 한 10%짜리가 나올 것 같아. 그건 우리 10분으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시가당위 종목들은 투매 나오는 거 사고. 그 다음에 중소형이나 세력이나 정책 테마주는 안 빠지는 거 사고. 그렇죠. 그렇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수 연동된 종목이고 박스 피고 먹을 거 없고 투매 나올 때나 귀신같이 해야 먹을 거. 이거는 잘 버텨서 하면 30에서 50%가 돌아다니면서 종목장으로 화려한 종목장이고 이건 지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다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선생님께서 주말에 카페에 자료를 올려주시고 계시니까요. 함께 들어오시면서 체크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봤고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뭐 이슈 중에서? 여전히 앞으로 정치적 칼날이나 내년 3월까지 전화사채 문제나 감독원 칼날이나 뭔가 또 정치권 비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엮인 종목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좀 피해가야 되는 종목들이 많은 장이네요. 내가 하지마 하는 것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해외 대체 투자한 것도 하지 마. 채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하지 마. 그 선생님 금융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거는 금융주는 내가 금년 초부터 얘기하지 않았나? 근데 금리 인상하니까 자꾸 금융주로 눈이 가요. 수혜를 보니까. 수혜를 왜 봐? 왠지 금리 인상 수혜자면 금융주 항상 나오잖아요. 은행주 뭐 이런 거 아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융주에서 가장 뭐 좋다는 KB금융 한번 오늘 봐봐. 제주은행 그런 것들은 지방은행은 얘기도 하지 마. 얘기하지 마요. 요번에 나는 이제 저축은행하고 지방은행이 다음 타자 같아. 지방은행이? 요새 푸른저축은행 막 올라가지 오히려 더 수상한 것 같아. 올라가니까 수상하다? 어떤 점에서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장이 안 좋은데. 근데 왜 올라가는 게 수상하죠? 털라고? 저 박세바이오 더블 만들라고 내가 경고해드렸지. 뭐 그런 거 비슷하고. 누가 좀 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그쪽은 좀 피하자라는 다음 부분이 들어있다? 코스가 저축은행 같아. 그 부동산 PF가 심각하거든. 그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많으니까. 지금 봐봐. 우리가 4만 원대, 2천 원대 무조건 팔고 하지마. 얘가 금리 인상 그렇게 했는데 3만 3, 4천 원까지 빠졌다. 금리 인상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금리 인상의 그런 수혜주로 보지 말고 정권 교체 구조 조정의 정권 교체가 금융계는 아직 안 됐다. 되려면 2년 걸린다. 그때까지는 건들지 않는다.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아예 다 터지면 우리가 얘기한 PF 다 터졌어. 파산 뭐 이렇게 막 나와. 그럴 땐 할래. 그거는 안 터질 수도 있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볼래.
금감원의 의지를 볼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고 뭐 금리 인상 아니, 수혜주가 해서 그런 쪽 할 거 많잖아. 응. 건설주 할 거 많지. 먼저 할 거 많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이재용 부회장 붙잡으면서 모멘텀. 근데 왜 그 쓸데없는 걸 봐. 돈도 아깝단 말이야 지금. 시드머니 적어요. 물려 있는 거 그거 풀어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의 엑기스 라인벽에서 우리 펫배터리 같은 거 하신 분은 다른 거 그거 갖고 메꿀 수가 있잖아. 한화기술 막 이런 거 엄청 났잖아요. 상승세가. 그런데 집중하자고. 적은 시드머니는. 그래서 물려 계신 걸 하나 딱 정해. 그래서 요거 집중해서 물린 걸 하나씩 빠져나오게. 이런 거를 한 1년씩 하셔야만 되는 장 같아 이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시장 이슈들 다 이렇게 좀 최대한 상세하게 짚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중요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카페 통해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10월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괜찮으세요, 선생님? 살 걸렸어. 안 돼. 여러분 안녕.